코인 ETF 해외 시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당연하고요. 리플과 같은 다른 코인들, 알트코인에 있어서도 하루가 빠르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 금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ETF,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해서요, 상장을 추진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등의 가격을 기초로 해서 지수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반인들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끌어오겠다는 그러한 내용인데, 하지만 이 계획은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법도상, 이 법상으로는 시작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내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ETF 같은 금융 기초 상품, 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시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히 우리나라가 가상화폐에 있어서의 법이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조금 뒤처져 있다. 이런 점들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요, 한국에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간주해야 될지 그 관련된 제도적 합의가 없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액이 근데 한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확장되었고 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액 작년 말 기준으로 1,345조 원입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 시장이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거래액이 1,214조 원인데요. 이 수치를 비교하면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을 뛰어넘는 금액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 유출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 같고요. 이용자도 무려 97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조금 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역시나 가상자산 현물 ETF도 꺼내 들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메인이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제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ETF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곧 1,000만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 수요자들의 표심을 가져가기 위함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표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가상자산에 있어서 입지가 좀 낮다 보니 이 부분을 하루빨리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정하는 기본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법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 필요하고요. 관련 산업 육성도 필요합니다. 또 과세와 같은 부분도 좀 불법적인 부분으로 빠지지 않게 이런 규제 방안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국내에서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처음 생긴 건 2013년입니다. 그럼 지금으로서 12년이 된 건데 12년 만에 무려 이 어마무시한 규모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고요. 또 이용자도 엄청나게 폭등한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들어서 더 폭등했는데요. 그 부분은 트럼프의 당선이 계기가 됐다는 점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어마무시한 이용자 수, 금액, 그리고 10년이 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가상자산을 한 가지의 산업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게 상당히 아쉬워 보입니다. 기본법을 통해서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시켜서요, 정부가 책임 있게 규제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또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틀도 갖춰야만 합니다. 현재 법안들 나와 있는 규제들만 살짝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 같은 경우에는 2001년 제정된 자금 세탁 방지법이 있고요. 그 안에 특정금융정보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조차도 2001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된 법안이고요. 2024년 7월에 시행됐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작년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법안은 예치금 확보에 대한 명시도 되어 있고요. 자금 세탁 방지책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 보호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워 보입니다. 국내 가상자산 화폐 거래소 관계자는요, 기본법이 없다 보니 정부의 행정 지도마저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지고 있고요. 제재 기준과 대상 범위 해석에
항상 논란이 있다. 이 점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법이 없다면 국제 표준을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가상자산 현물 ETF라고 하니까요. 미국에서는 작년 1월, 2024년 1월에 SEC가 비트코인 ETF 발행을 허용한 점과 비추어 보면 상당히 기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점 여실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에는요, 이에 앞서서 가상자산 관련 파생 상품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ETF뿐만 아니라 상용화에 있어서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한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매할 때 비트코인 사용 가능하다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국내에서는 많이 아직 아쉽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도 큰 과세 부분도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은데요. 과세 문제 역시도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원칙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준과 방식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 시기만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무려 3년 전이죠. 당초에 도입될 예정이었지만요. 세 차례나 연기가 됐고요. 2027년 2년이나 뒤에 2027년 1월쯤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에 대한 속도감이 상당히 느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미뤄지는 부분은 이 법에 허점이 없으려고 하는 노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세 시스템 전반이 여전히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걸켜 있는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은 어떻게 상장을 할지, 또 거래 내역은 어떻게 신고를 할지, 또 취득 원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까다롭긴 합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이런 법제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2027년 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하게 될지는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